안녕하세요. 한국강사교육인협회 대표 신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비추얼 진로독서연구소의 이주연입니다. 네, 지금 부모교육, 나를 사랑하게 되는 부모교육 10번째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0번째 시간이네요. 네. 네. 자, 오늘의 주제 소장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네. 주제는 아이의 불안, 불안에 대해서 좀 네. 다뤄보려고 해요. 네. 아이의 불안을 마주하는 우리 음. 부모님의 좀 자세에 대해서 그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 많은 주제 중에서 하필이면 불안을 다루게 됐을까?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일상에서 사실 다루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포와 불안, 이게 굉장히 네. 부정적인 감정으로 네. 많이들 인식되는데, 네. 그래도 왜 공포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네. 그 대상을 제거하면 없어질 수 있지만 네. 불안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또 네. 그것을 바라보는 네. 어머님들도 힘들어하는 면이 있고 또 어머님들의 불안도 또 있죠.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자, 굉장히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포는 명확하게 대상이 있는 반면 불안에 대상이 없어서 이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불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게 제일 사실 네. 네, 예를 중요한 것 들면 같아요. 아이의 행동을 규정하기 위해서 너 이런 망태 할아버지 나온다, 너 이러면 경찰에 잡아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학창 시절인 경우에는 너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네 미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미래가 없어. 너무 무서운 말이야.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의 불안도 먼저 잘 다뤄야 아이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도 우리가 잘 달래줄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의 불안을 어떻게 마주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은 소장님, 네. 이 불안이라는 감정 우리가 만약에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널 때 네. 불안한 감정을 못 느끼면 막 건널 거고, 그쵸. 어떤, 생명의 위험? 뭐 이런 위험한 환경에 많이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사자나 호랑이가 그쵸.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불안하지 않아. 이러면 이제 잡아먹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데, 다만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좀 다루느냐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삶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느냐, 그 다음에 움츠리는 삶이 되느냐, 네, 그쵸.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불안이 뭘까요? 네. 네. 뭘까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불안은 물론 이제 뭐 배고픔, 뭐 그 다음에 엄마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좀 분리불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하고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그런 게 심한 아이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엄마 좀 껌딱지 같은 그런 아이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크면서 많이 불안감을 느끼는 게 큰 소리나, 그 다음에 어떤 뭐 특정 놀이소리라던가, 그 다음에 뭐 곤충이나 뭐 특정 동물, 이제 이런 것들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 자녀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불안감을 아이들이 느꼈던 요소가 혹시 있었나요? 큰아이가 아들인데, 네. 큰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가고 이럴 때 좀 분리불안을 조금 그쵸. 했던 것 같고, 네. 그때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약간 틱 현상이고,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뭔가를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죠. 네. 그 저희 아들은 굉장히 좀 특이해 있었는데, 아들이 한 그때가 되게 어렸을 때였어요. 6개월도 안 됐을 때인데, 저희 남편이 그 애국가 있잖아요. 네. 애국가를 부르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애국가를 부르면 네. 아들이 막 울어. 네, 그때 몇 이제 살 때? 왜 그때가 되게 한 6개월도 안 될 때예요. 애기 6개월도 안 완전 됐을 때. 애기였을 때인데 그때 애국가를 왜 불렀냐면 아마 그때 무슨 뭐 대회가 하나 뭐 축구였나 무슨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이 삐죽삐죽 우는 거예요. 애국가를 들고. 그래서 설마 얘가 애국가를 들고 그러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아니, 이제 근데 아빠가 이제 장난식으로 한번 애국가를 동해물가 이렇게 부르는데
아이가 그때 이렇게 삐쭉삐쭉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재미있으면서도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불안을 느끼는 요소가 좀 다양하게 그게 있죠. 왜 그럴까요? 물론 6개월짜리 아기니까 뭐라고는 네. 말하지만 어떻게 추측이 되세요? 저는 약간 그런 그 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애국가가 약간 좀 저음이면서 조금 약간 웅장한 느낌이 그쵸.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느낌. 어떤 소리를, 음에 소리를 대해서 느끼. 좀 무섭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또 음에 대해서 약간 예민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제 추측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왜 어른들이 그냥 조금만 소리 내는데도 왜 굉장히 화들짝 놀라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있어요. 기절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이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융심리학에서 네. 그 이제 내향형과 외향형의 아이들을 볼 때 네. 정말 내향형의 아이들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해요. 정말. 네. 굉장히 소리에 네, 민감해. 그 네.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음. 지금 사범대 다니면서 임용고시를 공부하는데 네. 그렇게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고민한 게 뭐냐면 학교 현장에 가면 그 음. 소음이 자기는 너무 싫다고 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주저했다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마음을 정하고 지금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 소음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이게 막 굉장히 웅성웅성하고 큰 소리가 나는 그런 환경이 조금 부담스러울 네, 때가 네. 많거든요. 그쵸. 약간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맞아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또 이제 부모님 본인 스스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뭘까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먼저 그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좀 마주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공포의 어떤 대상과 그다음에 불안한 마음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마주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이제 소리 그때 뭐 너무 어렸을 때였고 그다음에 한 유치원 때는 굉장히 저희 아이가 무서워했던 게 뭐 귀신의 존재 뭐 이런 것도 괴물의 존재 그쵸. 그런 것도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가 그러면 어디에 좀 괴물이 있을 것 같아? 귀신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진짜 아이하고 뭐 쇼파미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여기 볼까? 뭐 장난식도 한번 보고 이렇게 좀 마주해보는 네, 그런 걸 했거든요. 그 동화책에도 왜 침대 밑에 네네. 괴물이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그 책 사실은 불안과 공포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제목이 도움이 되실 뭐였죠? 텐데 침대 밑에 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책에 대해서 이 대표님께서 네. 그 그림책으로 보는 마음 공부. 네네네. 네, 그 책에 네. 꼭지가 있어서요. 굉장히 네. 분석을 잘 해놓으셨으니까 네. 그거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네, 같아요.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아이하고 공포의 어떤 실체,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좀 마주하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부모님의 양육 태도도 점검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혹시 아이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좀 불안을 모르게.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아이를 좀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죠. 네. 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화내는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뭐 왜 앉아 자야지 뭐 왜 안 자면 무슨 뭐 도깨비 할아버지가 맞아. 나온다 이게 그냥 그런 게 그냥 이렇게 동화책을 생각하면서 네. 그냥 그런 얘기도 뭐 하고 네. 뭐 경찰 뭐 아저씨가 와서 혼내준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아이가 좀 불안하거나 어떤 공포를 느꼈을 때 그 어떤 감정,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좀 별거 아닌 거야 라고 치부하지 않는 거. 참 치부하지 중요해요. 않는 거. 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가 하는 행동은 너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야 너 바보야? 뭐 이럴 그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맞아. 난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난 지금 불안해. 그러니까 난 역시 겁쟁이야.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뭐 곤충이나 뭐 벌을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막 놀라거나 깜짝 놀랐을 때 불안했겠다, 무서웠겠다. 그거는 다 그럴 수 있는 감정이야. 너 그럴 수 충분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좀 부모님들도 내가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걸 좀 고백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네. 저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여러 네. 가지 나쁜 감정을 일단 꺼집어내보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아이가 뭐 어떤 곤충을 무서워한다 그러면 사실은 있잖아, 엄마도 어렸을 때 개미 되게 무서워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그다음에 거. 예를 들면 이제 그때는 조금 약간 음. 아이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걸 얘기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아이가 뭐 아기한테. 벌을 무서워하는데 개미는 안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있잖아, 너는 개미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엄마 어렸을 때 개미 되게 무서워했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엄마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오히려 그래요, 아이가. 그러면 약간 이게 어떤 성향, 어떤 그 상황이냐면, 엄마는 굉장히 큰 존재잖아요, 부모님인데, 엄마도 저럴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엄마의 모습이 약간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또 공감이 되고, 그쵸. 마음에 편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네. 공감이네요, 공감.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소장님은 혹시 어렸을 때 좀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게 있으셨어요? 저는 왜 네.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게 자세하지 않을까요? 그러시구나. 그런 네. 거는 좀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또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어렸을 때부터 좀 딱 세팅된 환경에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 된다.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이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이 네. 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구체적인 기억이 선명하지가 않은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저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심리학 또 공부하면서 네. 또 어머님들과 또 강의하고 이렇게 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그쵸. 맞아요. 우리가 그런 다 경우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부모 교육을 하는 강사라고 하더라도 저도 여전히 시행착오 많이 하고 네, 있고 네.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인이 직접 그거를 경험해보고 네. 어떤 단계로 밟아서 내 자신이 변해가는 걸 알게 네. 되니까 그걸 네. 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죠. 네, 예, 그래서 공유하고 이렇게 싶고. 우리가 내뱉는 거, 이야기하는 거에 힘, 고백의 힘,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고 좀 쓰는 거에 힘. 지난번에도 그때 말씀드렸던 1차 시였을 것처럼 거예요, 아마.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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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의 힘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좀 스텝별로 그 어떤 내가 불안해하는 거, 그 다음에 공포를 느끼는 거에 대한 성공 경험을 좀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이었나 한번 말씀드렸던 저희 아이의 사례, 저희 아이가 이제 물을 좀 무서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발부터 한번 적셔보고, 그 다음 무릎도 한번 적셔보고, 몸도 한번 적셔보고, 무섭지 않아?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입고 또 이제 튜브를 끼고 이제 이런 것들. 네,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상담 사례가 있잖아요. 제 상담 사례 중에서 특히나 그 음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채소 같은 것들, 뭐 당근이나 시금치나 이런 것들을 되게 거부하거나 이런 걸 먹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왜 큰일 난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우선은 아이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미디어라던가 책 그런 데 보면, 뭐 당근은 맛없어, 시금치는 맛없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경험을 안 해보고 나서 그냥 그런 것들만 보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동화를 갖고 저희가 이제 요리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랑 함께 뭐 주먹밥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채소도 이렇게 탐색해보면서 조금씩 맛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이 의외로요, 채소가 되게 맛없을 것 같은데, 그 채소만의 고유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식습관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말 중요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스텝 경험을 성공 갖는 거, 경험. 성공 경험을 갖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다 각자 가정마다 어떤 의식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 이제 영유아기 또는 초등학교 6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했던 의식이 있었는데, 책 읽어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그날을 좀 정리하면서 좀 긍정적인 얘기하는 거, 좋은 얘기하는 거, 그런 걸 했었어요. 불 끄고 나서. 그래서 오늘 하루 좀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좀 칭찬도 있든 좀 하는 거예요. 아예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 너 아까
엄마가 좀 물 좀 갖다 달라고 했을 때 너 갖다 줬잖아. 그때 엄마 마음 되게 따뜻했다. 너무 고마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들으면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뭔가 부정적인 것이 습관적으로 좀 떠오를 수 있잖아요. 이때 좀 긍정적인 거를 떠오르는 이렇게 좀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네.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책 읽어주고 그 다음에 좀 하루를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하루 살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아이들도 뭐 학교도 가고 하면서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불안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경험들을 이렇게 좀 씻겨내는 의식처럼 네, 하루를 좀 마무리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보통 아이들의 그 기질을 보면 융심리학에서 그 감정형 F, 감정형을 쓰는 아이들이 좀 더 네. 불안을 느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의 반대가 T, 네. 사고형인 아이들은 네. 좀 자기가 정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쭉 밀고 나가는 게 있는데 F, 감정형인 친구들은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좀 감정적으로도 예민하고 주변 상황도 자꾸 살피고 자기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해결하고 싶어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질을 봐서도 좀 잘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아이의 불안을 마주하는 우리 부모님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 아이의 불안을 잘 한번 살펴보면요, 의외로 나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불안해하는 게 뭔지를 한번 체크해보면서 우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말 내가 혹시 아이를 이렇게 불안이라는 그 단어를 갖고 조장하거나 좀 그렇죠. 조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진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아이의 불안과 함께 나의 불안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좀 평화로운 네, 육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 저희도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제는 뭐죠? 중요한 거 재밌는 주제인데요.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